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회생활하다가 좀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친구들만큼 편한 건 아니지만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같아가지고 저절로 친해지게 되었지요. 사실상 제가 직장이 생기면서 사는 지역이 달라져서 그런가 같이 술 마시거나 취미생활 공유할 만한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집도 가까운 이 친구의 존재가 저한테는 엄청 컸습니다. 이 친구나 저나 둘 다 결혼은 한 상황이었지만 부부 동반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친구 녀석이 이따금씩 부부 동반으로 뭐 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친구는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하거나 했는데 저는 별 이유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걸 제가 낯을 가려서 그러던 거라 생각했는가 보더군요. 얼마나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싶어 하던지 제가 지 와이프랑 친해지면 생각을 달리할 거라 판단했나 봅니다. 어느 날 친구랑 둘이서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같이 술을 한잔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부담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먼저 도착해 있던 친구 녀석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술자리에 와이프를 데리고 나와서 저를 소개시키더군요.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제가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못을 박아뒀는지 저한테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던 친구 와이프의 착한 마음 씀씀이도 마음 씀씀이겠지만 일단 친구 와이프가 엄청나게 미녀더라고요. 직장도 평범하고 옷도 약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던 녀석이었던지라 마누라가 그렇게 수준급인 미모의 소유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쯤 되니까 이 자식이 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싫다는데도 자꾸 자기 마누라를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지 마누라 이쁘다는 소리를 제 입에서 듣고 싶었었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친구는 순수한 마음에 전업주부 생활로 외로워하는 아내에게도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지요. 와이프를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걸로 물꼬를 트니 이 친구는 슬슬 부부 동반 모임을 갖기 원하더군요. 부부 동반 모임이지만 나아가서는 저랑 친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놀러 나가는 것 마냥 와이프들끼리도 틈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낮에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괜히 마누라들끼리 사이 안 좋아져서 우리끼리도 못 만나면 어쩌냐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었지요. 그런데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냐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친구 녀석 혼자만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몹시도 이쁜 친구 마누라가 콧소리 섞인 애교까지 부리면서 꼭 좀 그렇게 해보자고 나오니 솔직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와이프한테 부부 동반으로 한번 내 친구네랑 같이 식사나 한번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제 아내는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도 친구들이 애 낳고 어쩌고 하면서 잘 만나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그렇게 친구 부부와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또 예상 바뀐 겁니다. 와이프들끼리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삼육이 되더군요. 오히려 퇴근 후에 지쳐서 저는 주에 한두 번 가볍게 맥주나 한 잔 같이 하는 게 전부였는데 와이프들끼리는 낮에 저들끼리 어디 찻집을 다녀오네, 맛집을 다녀오네 하면서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날이 되었지요. 와이프가 주말에는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을 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구 와이프가 거의 삼촌처럼 여기는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해 쪽 어디에 펜션을 하나 오픈했다 하더라고요. 당장 휴가철 성수기도 아니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친구네 부부를 초대했는데 친구 와이프가 우리도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차는 한 차로 가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각자 차를 끌고 왔습니다. 펜션에 도착을 하니 그래도 경쟁이 많다고 해서 엄청 잘 꾸며놨더라고요. 정원이 넓게 있는 독채인데 무려 3층짜리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것보다 커플들이 많이 올 텐데 이럴 거면 굳이 넓은 걸 활용해서 여러 채를 하지 왜 커다란 집 한 채를 고집했는지는 모르겠더군요. 하기사 뭐 제가 하는 사업도 아닌데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요. 언제 또 이런 호화저택에서 잠 한번 자보겠나 싶어서 비록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놀러온 거긴 하지만 있는 힘껏 재밌게 놀아보자 싶었습니다. 1층은 로비인데 각종 레크리에이션 할 만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았더군요. 추억의 게임기부터 탁구대에 당구대까지 실내에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걸로 가득 채워놓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2층이 주방 및 조리시설이 있고 실내에서도 술 마시기 좋게 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고 둘이 오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오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러 명 와서 놀고 가게 만든 게 주된 목적이어서 그런가 3층에 침실이었는데 방이 무려 4개나 널찍하게 있었습니다. 방 2개는 그래도 침실 기능을 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았어요. 그리고 한 방이 메인 침실로 진짜 멋들어지게 꾸며놓았습니다. 천장에도 통유리를 만들어 놓아서 맑은 날이면 뭐 자면서도 별을 바라볼 수 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방이 그냥 넓은 공간이었는데 아마 방 3개로도 모자라는 단체 손님들을 위해서 넓은 방 하나는 따로 빼놓은 것 같더군요. 무언고하니 대학 MT 같은 게 있으면 그 손님들이 단체라서 하루 펜션 1박짜리 어설프게 작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일주일치 손님 받아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팀만 받아도 돈이 더 되는 단체가 좋다고 하더군요. 관리도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사람 쓰는 건데 자주 부르는 것보다 한 번 부르는 게 같은 값이면 더 좋다고요. 아무튼 넓은 방은 저희가 쓸 일이 없을 테고 친구네가 좋은 침실이 있는데 누군 쓰고 누구는 못 쓰고 하면 좀 그러니까 둘 다 작은 방을 쓰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잠이야 어디서 자든 똑같은 거니 저도 와이프도 친구네 부부한테 어차피 당신들 인맥으로 공짜로 놀다 가는 거니까 큰 방은 너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펜션 구경하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방 구경 다 하고 3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친구 와이프가 놀러온다고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원체 얼굴도 이쁘지만 키도 크고 비율이 좋아가지고 꾸며놓고 옷도 차려입혀놓으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 아내도 꾸며놓으면 어디 가서 빠지는 정도는 아닌데 제 아내는 저렇게 눈이 휙휙 돌아갈 만한 모델급 미녀는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교 많고 귀염상인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매력이라 그런가 더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친구 와이프가 고개를 난데없이 획 돌리더라고요. 저랑 그때 눈이 딱 마주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친구 와이프랑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고 펜션 어떻냐면서 참 좋다고 능청스럽게 아무 일도 없던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다 빨개져서 그러고 있으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친구 와이프랑 저랑 눈이 마주친 걸 눈치챘는지 싶더라고요. 친구 와이프한테 평소에도 예쁜데 오늘은 꾸며놓으니까 더 예쁘네 하면서 우리 이이가 자기 보고 눈 뜰 곳을 몰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다며 농담을 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가는 여자만 쳐다봐도 바람을 폈네 어쩌네 하면서 달라들던 아내였는데 둘이서 워낙에 친해져서 그런가 별말 안 하고 넘어간 게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하더군요. 친구 와이프는 그 말에 피식 웃더니 자기가 뭐가 이쁘냐며 겸손을 다 떨기 시작하고 와이프들끼리 서로 언니가 더 이쁘네 아니네 자기가 더 이쁘네 하면서 아주 서로 칭찬 삼매경이더군요.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어흠어흠 헛기침을 하더니 이쁜 걸로 따지면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제 와이프가 더 이쁘다는 겁니다. 저 자식이 지금 자기 와이프 이쁘다고 비아냥대는 건가 싶었는데 아내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서는 좋다고 까르르 웃더군요. 아무튼 펜션 구경도 끝났고 친구 와이프의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상을 말해줬고 저희도 각자 챙겨온 거 풀고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친구네는 하루 놀러 오는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싸들고 온 건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보여서 저랑 아내랑 먼저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경관도 괜찮고 산책로가 특히 잘 되어 있어서 구경 다니기 좋더라고요. 아내랑 오랜만에 밖에 놀러 나오니 코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말 듣기를 잘했지 않냐며 자기도 좋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일이 오늘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묘한 미소 속에 감춰진 뜻도 모르고 저만 바보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산책하다 보니 벌써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빨리 바베큐를 하면서 술을 마셔야겠다 싶었어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레크리에이션 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워낙에 그런 것들과 담쌓고 지내는지라 그냥 곧바로 술부터 마시고 싶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사실 술 때문에 친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였던지라 주량이 서로 비슷비슷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술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와는 사실 취할 때까지 서로 마셔본 적이 없으니 제가 마시는 속도대로 술잔을 채워주기 조금 미안하더군요. 그래도 곧잘 주는 대로 잘 받아먹고 하길래 주량이 좀 되는가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와이프가 술이 들어가니까 그 착한 성격과 이쁜 외모와는 다르게 입이 좀 험해지더라고요. 단어에 조금 상스러운 말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친구 자식이 술은 똑같이 즐겁게 마셔놓고서는 괜히 지 아내한테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방금까지는 즐거운 술자리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이상하더군요. 급기야 두 사람이 언성이 서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대판 싸우는 와중에 친구 와이프가 난데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산책로 방향으로 후다닥 달아나더군요. 둘이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싸울 때 보니 참 살벌했습니다. 친구 녀석도 참 사람이 차가운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속상해서 저 멀리 사라지는데 따라갈 생각도 안 하더군요. 뭐 따로 돌아올 곳이 없으니 진정이 되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래도 한밤중이고 펜션 안은 자리다 보니 외진 곳인데 여자 혼자 걸어다니게 두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같은 여자인 제 와이프를 보낸다고 해봐야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일에 잘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책로를 그래도 낮에 걸어놔서 길이 익숙하다 보니 따로 헤맨다거나 할 일은 없어서 좋았네요. 조금 산책로를 따라가니 산책로 깊숙한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친구 와이프가 혼자 멀리 바라보고 있더군요. 술 기운 때문에 그랬겠지만 무언가 슬픈 눈을 하고 있으니 솔직히 친구 와이프가 참 이쁜 사람이구나 싶었지요. 별일 아닌 척 괜찮으시냐며 제가 옆에 자리를 해서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제가 왔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당연히 올 줄 알았다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옆에 자리에서 앉는데도 편하게 넓게 앉으라는 것 마냥 살짝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막상 데리러 오기는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당장 제가 부부싸움을 해도 와이프 화를 풀어줄 수 있는지 확신도 없는 판에 친구 부부싸움을 제가 어떻게 말릴런지요. 그냥 옆에 어색하게 앉아서 괜찮으시냐 물었는데 그냥 훌쩍이기만 하면서 고개를 숙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다 같이 놀러 나온 건데 조금만 화를 풀어보라 제안했지요. 그런데 친구 와이프는 화가 많이 난 건지 저라면 그 상황에서 참겠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저라면 그 상황에 참는 거 말고는 다른 행동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부부 초대한 자리인데 와이프가 갑자기 입에서 상스러운 소리나 나오고 그러면 저라도 조금 민망해서라도 자제시켰겠지만 어쨌든 제 목적은 친구 와이프 화를 돋구는 게 아니고 달래서 데려가는 거였으니 대충 분위기 맞춰서 대답을 해줬지요. 한두 마디 맞장구 쳐주면서 대답을 해주니 친구 와이프가 저보고 참 상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는 참 좋겠다대요. 제 친구 녀석도 저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까 방금까지 눈물을 흘렸어서 그런지 밤이 어둑어둑했지만 밝은 가로등 조명 때문에 그랬나 그녀의 눈망울에서 빛까지 나는 것 같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분위기에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손등을 쓸어만지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보면 어쩔 거냐고 왜 이러시냐고 했는데 잠깐이면 된다고 자기가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 위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더 길게 끌면 시간도 한참 걸리겠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거니 싶어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손을 내어주니 그녀가 난데없이 제 어깨에 기대서 잠깐만 이러고 있겠다면서 또 허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굴더군요. 자꾸 제 눈치를 흘끗흘끗 보는 게 이거 솔직히 제가 조금만 반응해주면 다음에는 입술이라도 내밀 판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 꼭 감고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숨죽이고 있으니 그녀도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요. 시간을 보지 못해서 몰랐지만 체감상 제가 친구 와이프 데려오겠다 하고 자리를 빠져나온 지가 벌써 1시간은 훨씬 넘은 듯 싶었습니다. 시간이 이쯤 되니까 저는 술 기운도 다 달아났는데 술 기운이 달아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술 기운에 친구 와이프를 달래주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된다면 술 탓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솔직히 남자가 본능을 이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 와이프를 데리고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다 말하고 억지로 그녀를 끌고 돌아왔지요. 펜션으로 돌아오니 고기 구워 먹던 자리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내랑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늦어지고 술들도 많이 마셨으니 기다리다 먼저 돌아갔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짜로 숙박하는 건데 아무리 사람 써서 정리한다지만 뒷정리는 어느 정도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친구 아내한테 대충이라도 정리해놓고 들어가면 내일 집에 가기 전에 좀 편하게 가지 않겠냐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친구 와이프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어리고 예쁜 와이프가 있다면 아내한테 화 한 번 내지 않았을 거라는 둥 그녀 기도 좀 세워주고 썩을픈 마음 좀 추스르라는 의미로 제가 립서비스를 좀 많이 던졌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녀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대충 정리를 끝내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가는 계단에도 친구 와이프는 제 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오더군요. 아무리 친구가 잠들어 있다고 한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는데 방에서 먼저 자고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술에 취해서 아내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갔나 싶어 그 길로 방에서 나와 다른 방 2개를 오며가며 했는데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쓰기로 한 큰 방 앞에 친구 와이프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한 손으로 쉿 하고 가리고는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방문 앞에 다다르니 아내의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절대 같이 들려와서는 안 되는 소리인 제 친구 녀석의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그대로 방문을 열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들어가려는데 친구 와이프가 제 팔을 당기며 저지합니다. 그러더니 저를 잡아 끌고는 제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 빼고 친구 녀석이며
제 와이프며 다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더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여행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야 했지만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거절할 거란 것을 알았기에 미리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거였지요. 사실은 친구와 친구 와이프의 다툼 또한 계획된 것이었고 친구 와이프를 데리러 갔을 때 친구 와이프가 저를 이미 설득한 상황이었어야 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상황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저에게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호감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차라리 진작에 말해줬으면 제가 철벽은 치지 않았을 거 아니냐 했지요. 친구 와이프도 금세 표정이 밝아지더니 이러면 이야기가 쉬워지겠다며 반색을 하더군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 더 길게 잡아끌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렇게 둘이서 눈치 볼 것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친구도 아내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세상 무엇보다 개운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뻔했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두고 좋은 소리 할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건 사회통 영상 별로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즐거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시작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 지친 다른 분들도 새로운 활력소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네요.